오늘의 첫 번째 코너 프레스룸에 온다입니다. 이 오늘 저희 프레스룸을 찾아주신 분 바로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코로나 또 확진되셨었는데 지금 괜찮으신 건지. 예, 그때 그 선거 직후에 일주일 정도 네. 격리돼 있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지방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네. 사실 지금도 약간 목 상태가 그렇게 많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 선거 때 아무래도 그 계속 이제 속된 말로 악쓰면서 다니다 보니까 예, 지금 회복이 좀 더디긴 합니다. 네. 아니, 사실 어제 또 바로 어제 또 1대1 토론이 있었죠. 네. 이 전장현 대표와 지금 1대1 토론을 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나눠보시고 나니까 좀 생각이 좀 뭐 바뀌었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좀 소회가 원래 그 전부터 그 박경수 대표랑은 종종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 이견이 어느 점에 있는지는 잘 네.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이제 주안점을 둔 것은 결국 이 장애인 복지 이슈라든지 이동권 이슈라는 것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 설명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한 종편 방송사에서 저희가 2시간 반에 거쳐가지고 토론을 네. 하고 그 내용들 보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 이준석 대표는 언제 이런 장애인 관련 법안들이랑 이슈에 대해 가지고 다 이 지식을 축적했느냐. 네. 근데 저는 제가 대학교 때 제 대학교 1년 선배가 지체장애인이어가지고요. 3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참 이 이동권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해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네. 어제 그 사실 그 운동을 20년간 하셨다는 분과 대화하면서도 제가 어느 정도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비장애인이라도 장애인의 문제에 공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 1대1 토론을 하기 전에 있었던 어떤 거리와 토론 후의 거리가 좀 좁혀졌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애초에 거리가 있었다기보다는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소수자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당사자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뭐냐면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만이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관점에서 비장애인이 접근해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특히나 그들의 생각과 반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혐오로 몰아붙이고 이러거든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꿋꿋이 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 예를 들어 혐오 발언이나 이런 것을 했다고 저는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혐오의 구성 요건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저 사람이 싫어. 그럼 저 사람이 싫은 이유가 장애인이기 때문이야. 이런 그런 건 혐오입니다. 난 저 사람의 주장이 싫어. 뭐 이런 것들은 전혀 혐오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는 그러니까 싸잡는 게 들어가야지 이제 혐오인 것인데 아무데나 혐오 소리 붙이기 시작하면은 애초에 일정한 영역을 성역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완강히 거부하기 때문에 뭐 어제도 박경수 대표 저를 만나가지고 뭐 사과하라부터 시작 이런 얘기했는데 뭘 사과하라는 거냐 저는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거리를 좁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역이 없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문제가 될 발언을 하지 않은 이상 제 주장은 당연히 정당한 것이고 네. 그리고 상대의 주장도 듣고 제 의견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토론 문화가 문제 해결에 중요한 거지 싸잡아가지고 무슨 뭐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혐오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이 사실 어제 하루 종일 이슈가 물론 뭐 이 대표님의 토론도 있긴 했습니다만 이 정말 뭐 전체 모든 방송사에서 이 얘기를 했었죠.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의 이 후보로 지명이 된 바로 그 사건이었었는데 네. 사실 지금 국회는 검수완박 문제로 굉장히 좀 여야가 지금 극대극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 한동훈 후보자가 지금 지명을 받은 게 어떻게 보면 기름을 붓는 좀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여소야대의 이 여당 대표가 이제 곧 되시는데 한동훈 후보자가 지명을 받는 걸 딱 듣고서 아, 앞으로 험난해지겠구나 하는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생각을 우리 당선인께서 어느 시점에 가졌는지는 물론 확인되지 않습니다만은 그 전부터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 갈 수 없다라는 조건을 이제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네. 사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평가도 과거에 검찰이 이렇게 망가지는 와중에서도 독립운동하듯이 이제 해온 분 말씀을 아니냐라는 하셨죠. 표현 이런 걸 봤을 때 어쩌면 이 기획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다. 예상을 혹시 하셨어요? 저는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뭐 수사 역할을 맡게 된다면은 남부지검을 가는 그러니까 수원지검을 가느니 네. 아니면은 뭐 중앙지검을 가니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당선인께서 그런 어떤 수사를 직접 수사를 하도록 하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했었고 저는 그래서 뭐 법무부 차관 정도 역할인지를 해서 기획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만은 뭐 이걸 제가 당선인과 소통할 상황은 아니었고 네. 근데 장관급으로 이렇게 기용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거나 이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의 지명으로 인해서 어쨌거나
지금 민주당은 또 굉장히 좀 거세게 이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지금도 이 법사위가 좀 열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이제 입법을 하겠다는 이 움직임 이거를 저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필리버스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필리버스터로 해서 이게 저지가 될 수 있는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180석 가까운 그런 의석수를 자랑하면서 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힘을 항상 보여주려고 했고 그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거는 때때로 했습니다. 뭐 선거법도 예전에 했지만은 그 뒤에 공수처 같은 것들도 소위 근육 자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장애인 이슈 같은 것도 전혀 관심 없다가 요즘 의석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만약 그런 문제 해결할 거였으면 할 수 있었거든요. 그거 안 하다 갑자기 이슈가 좀 벌어지고 논쟁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뭐 휠체어 타기 운동을 한다든지 이게 정상적인 180석 정당의 이슈를 바라보는 관점이어야겠느냐. 180석이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었고 검수완박 같은 것도 본인들이 자신이 있었으면은 네. 대선 전에 오히려 그게 대선에 도움이 된다 생각했으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밀어붙였을 겁니다. 대선 전에는 이거 여론이 안 좋을 테니까 밀어붙이면 안 되겠구나 이런 다음에 대선 끝나니까 아이고 그런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뭐 대장동 문제나 이런 거 있어서 수사받으면서 곤란할 수도 있겠구나 하니까 갑자기 태세 전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솔직하셔서 참 좋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옳은 정치를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의당이 지금 이 민주당이랑 좀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정의당이랑 같이 좀 손잡고 좀 연대하실 생각은 없을까요? 정의당이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같이 하는 바는 있지만 아직까지 협력의 그런 역사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확신은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정의당도 아니 민주당이 대장동 건이나 아니면 뭐 송철호 시장 건이라든지 몇 가지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정의당이 이런 일에 동참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로 저는 정의당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할 거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당 얘기로 좀 이어가 볼까 하는데 지금 앞에 보시면 이 OX 팻말이 네. 보이실 거예요. 네. 네, 하나는 손바닥이고 하나는 OX 팻말인데 제가 OX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는 윤핵관이다. 하나, 둘, 셋. 네. X. 윤핵관이 아니다. 그 윤핵관이라는 용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 네. 사용됐던 의미는 그 익명 인터뷰하면서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다 네, 해서 네. 당과 그 당시 후보 사이를 이간질하던 사람들. 그 익명 사실 인터뷰하는 분들이 윤핵관이란 이 말의 원조. 그때 제가 그런 게 윤핵관이라고 한 건데 네네. 요즘은 지금 이게 넓어져가지고 범위가 넓어져서 네. 윤석열 당선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아주 소통이 잘 되는 분들을 네. 윤핵관이라고 이제 과거 이제 친박, 뭐 친이 이런 개념을 쓰던 것처럼 친윤 대신에 윤핵관이라 쓰거든요. 네네. 저는 처음 버전의 그런 윤핵관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뒤에 버전,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과 철학을 같이 네. 하고 좀 같이 활동하는 분들은 그거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당 대표이기 때문에 통이동 인수위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철학을 공유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네네. 협력 관계이지 제가 당선인의 핵심 관계자로 분류되는 시점 되면요.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그 나름대로의 부작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신임 이 원내대표 이 권성동 의원이 지금 윤핵관, 이 후자의 의미로 윤핵관 최측근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윤핵관이 권성동 원내대표랑 이제 같이 합을 맞춰서 이 당을 끌고 가셔야 될 텐데 이 권 원내대표랑 잘 맞는 편이신지 여쭤봐요. 윤핵관이라는 그런 그 후자 윤핵관 개념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맞을 수는 있겠지만은 거꾸로 그럼 그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탄핵 논쟁이 있을 때도 그렇고 네. 바른정당 가서도 그렇고 저랑 오히려 정치적으로 동지적 관계에서 정치를 해오신 이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성동 의원과 공유하는 추억도 많기 때문에 네. 전혀 뭐 한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 갖고 배척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히려 권성동 의원이 그런 가교 역할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님하고 권성동 이 원내대표하고도 합이 잘 맞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굉장히 죽이 잘 맞아가지고요. 네. 제가 처음에 당대표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랑 친소하게 있는 그 투권. 권영세 의원과 네. 권성동 의원이 당연히 사무총장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돌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때
아무래도 이제 권영세 의원은 그 전에 사무총장 맡았을 때 그런 고생했던 기억 때문에 좀 고소하셨고, 네.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도 그때 당선인과의 친분이 나오게 되면서 그때 좀 이제 못하는 분위기가 됐던 것이지, 실제 많은 언론인들이 그 두 분 중에 사무총장을 제가 임명할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굉장히 지금 친분도 있고 좀 같이 좀 잘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실 지방선거가 이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전에 며칠 됐나요? 이 한 언론에서 아마도 이재명 민주당 고문이 분당에 이번 6일 지방선거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정말 막 한참 파란이 일었었어요. 그 생각을 아직도 갖고 계시는지. 저는 이재명 전 후보가 네. 분명히 정계에 빠르게 복귀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은 이 좀 휴직이라든지 이런 걸 갖기를 기대할 텐데 그걸 네. 안 하려면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어려운 선거에 내가 투신한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뭐 경기도지사 한 이상 광역단체장 선거에 뛰어들지 못할 것 같고, 네. 그랬을 때 보궐선거를 아마 선택할 텐데, 많이 얘기 나왔던 게 송영길 대표가 만약에 광역단체장 출마하게 되면은 그다음에요. 인천 계양이 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혹시 김병구 의원이 성남의 시장에 출마하게 되면은 분당이 빌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뭐 저희 당에도 경기도지사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김은혜 의원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또 출마해서 혹시 후보가 되면은 그 자리도 빌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계양을 저는 아니라고 본 거는 인천 계양은 인천에서도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출마하는 것은 음. 당을 위해 기여한다는 명분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남에서도 성남 수정구나 아니면 중원구와 다르게 분당구라고 한다 그러면은 네. 소위 어려운 지역으로 인식되는 곳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출마해서 한석 가져오겠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은 저희도 거기에 맞대응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겠죠. 근데 그 맞대응하는 카드가 대체 누구인 거냐? 사실 그게 가장 화두였었어요.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저 원희룡 지사 생각했습니다. 아, 사실은 원희룡 지사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장관으로 아니, 그때도 가셨는데. 당연히 원 지사가 뭐 장관도 갈 수 있고, 네. 그리고 비서실장 얘기도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당연히 뭐 당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지만은 그때는 물음표 카드 하나로 저희가 이제 놓고 있는 것이었고요. 그 외에도 우리 당에는 물음표 카드가 많이 있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요즘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물음표 카드 중에 하나가 혹시 윤희숙 전 의원이 또 이게 이 카드로서 나중에 쓰이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맞다고도 얘기 못하고 틀리다고도 얘기 못하겠습니다. 예. 물음표 카드는 물음표로 남아있을 때 가장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이 지방 선거를 치르려면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네. 선대위원장으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공동 선대위원장을 이 계속 좀 이 추천을 하고 계속 이 건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안철수 위원장은 나는 생각이 없다라고 한 차례 좀 고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 좀 이렇게 권하는 이유가 뭔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 당에서 역할을 하신다면은 네. 선대위원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약간 좀 의구심을 가지시다가 네. 최근 한 하루 이틀간의 상황을 보면은 야, 그래도 저 당에서는 이준석이가 제일 안철수 대표한테 센 제안을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왜냐하면 다른 의미 하나도 없이 안철수 대표께서 합당의 의지가 강하셨고 네. 합당했을 때 네. 선거를 지휘하는 것만큼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지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철수 대표께서 충분히 역량이 있으시기 때문에 당을 위해 어떤 선거를 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당직을 맡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지휘를 맡아가지고 내 힘으로 내 기여로 누군가를 당선시켰다라는 이력만큼 명예로운 이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선대위원장 자리를 제안한 것이고요. 저는 뭐 제가 3고초려가 10고초려라고 하겠다는 얘기를 네, 했는데 네. 저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게 된다면 유기적인 결합을 위해서 당연히 안철수 대표께서 내가 비록 국민의당 출신이지만은 국민의힘도 내 당이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선거 지원을 하고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면은 네. 단기간에 그런 시너지가 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초반에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초반에는 이 의도에 좀 의구심을 가졌을 수 있지만 아마 내가 가장 이 높은 자리를 제안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의구심 부분이 안철수 위원장 말고 이 보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이거 물귀신 작전 아니냐, 이 고도의 안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왜냐하면
뭐 당사자가 안 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얘기를 하지? 그럼 안 받으면 안 받을수록 안철수 위원장은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니까. 저는 안 받으실 이유가 없다 봤고요. 네. 왜냐하면은 선거에 이기는 데 기여하는 그런 명예로운 경력이라고 하는 거는 마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 합당기이기 때문에 네. 합쳐지는 상대 당의 당원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저는 뭐 제가 한 언론에서 네. 인터뷰하면서 안철수 대표와 저의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표현했을 때 인기 많았던 톰과 제리 관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맞아요. 예. 뭐 톰과 제리가 원래 그런 겁니다. 예. 네. 톰 없이 제리만으로 제리라는 만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톰이라는 만화도 재미없고요. 그렇죠. 근데 항상 보면은 톰은 제리한테 늘 당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다 해피엔딩이에요. 예. 음. 그러니까 그 약간 톰과 제리 만화를 보면은 네. 원래 그 어린이용 아동용 그런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네. 끝에는 약간 그 권선징악형 플러스 해피엔딩 공통의 적을 대항으로 해가지고 평소에는 아웅다웅 하다가도 네네. 어떤 정의로운 결말을 위해서는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합당이 이거 합당 다시 제로 원점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시점이에요. 뭐 인수위 불똥이 일로 튄 거냐 아니면 여기도 사실 불똥이 있었던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희는 이제 작년에도 합당 협상을 하고 올해도 했지만은 네. 그렇게 그때도 저희가 당명 바꾸는 거 빼놓고는 거의 다 들어주겠다라고 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안철수 대표께서 당명 변경은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서 협의를 이룬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네. 저희가 합당 선언만 하면 되는 상태로 놔두고 이제 그 상황을 되게 기다렸던 거거든요. 네. 국민의당 측에서 저희는 전달한 게 이제 이 정도면 협상은 마무리된 거 아니냐. 이제 지도자들 간의 이제 합당 선언이라든지 마무리만 필요한 거 아니냐. 요 정도 단계에 지금 정체돼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그게 뭐 인수위의 인선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 뭐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당 쪽에서 뭐 감정적으로 뭐가 불만이 있었던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오늘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뭐 당직자 전원이 뭐 명예퇴직을 뭐 신청을 하고 좀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게 톰과 제리 지금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위원장의 이 톰과 제리의 결말도 과연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합당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부터가 약간 의문이 들어요. 저는 국민의당이라는 당의 현 상황을 봤을 때 합당 외에는 지금 정치적인 선택의 길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네. 같이 이제 기여하겠다고 그때 지지선을 한 만큼 네. 저는 꾸준히 협력 관계 이어나가는 것이 옳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슨 뭐 당직자 승계를 저희가 안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는 저희가 네, 네. 협상 파트너인 국민의당을 존중해서 반박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은 저희가 사실관계를 다 밝히겠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사실관계를 다 밝힐 수도 있다. 근데 사실관계를 밝히게 되면 합당은 이제 그때 뭐 물 건너 간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들어와도 가만히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당직자 승계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큰 틀에서 뭐 지난주부터 합의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예퇴직이라는 얘기 나온 것도 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요. 명예퇴직에 다 합의가 된 상황에서 명예퇴직 금액을 본봉의 20개월어치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저희 당에 전례가 없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조정한다는 취지로 저희가 역제안을 한 건 있어도 네. 정당 통합하면서 명예퇴직한 역사상 20개월치 봉급을 명예퇴직금으로 준 경우는 없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짜 너무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저희에게 그런 어떤 뭐 당직자 그 합당시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사안이 문제였는지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건 굉장히 건전하지 않은 어떤 협상이고요. 저는 국민의당에서도 네. 지금 협상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최대한 진지하게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또 합당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약간 이게 정말일까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친박 신당, 이 보수 대결합 차원에서 친박 신당과 국민의힘이 이 합당을 추진하고 있다. 상당히 좀 진전이 됐다. 뭐 이런 보도가 막 나왔었어요. 그것도 익명 인터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근데 아니란 말씀인 거죠. 네, 우리 당의 관계자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던데요. 네. 전혀 저에게 보고된 바도 없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도 없고 저는 뭐
전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같이 나왔었던 홍문종 의원의 복당 문제도 전혀 논의된 바가 없는 건가요? 홍문종 의원이 복당을 신청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격 심사를 한다면은 그건 네. 개별 사안이지만은 그 친박신당이라는 당이 저희랑 합당하는 문제는 철저하게 제 소관인데 그에 대해 가지고는 합의는커녕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네. 사실 이 친박신당과의 이 합당 얘기가 흘러 나왔었던 게 이 지난주에 윤석열 당선인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이 만나면서 뭐 보수대 결합 차원에서 같이 또 얘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네.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이 만나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았었던 것 같긴 한데 속 깊은 얘기는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좀 이 과거의 악연이라면 악연을 풀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10년 전 그 시점부터 쭉 정치를 시작하셨고 저는 수사 검사와 어쨌든 그런 수사를 받던 대상으로서의 관계는 별도의 관계로 존재하고 우리 보수 정당의 전임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으로서의 그 공적인 어떤 관계가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그런 공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네. 윤석열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직 수행에 관한 여러 가지 문의를 했을 거로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비록 본인이 탄핵의 대상이 되긴 했지만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윤 당선인에게 조언해 줄 것이 있다면은 했다. 그런 부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윤석열 당선인은 박근혜의 강을 건넌 걸까요? 그 탄핵에 대한 입장이라고 한다면요. 그 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어떤 입장을 가졌든지 그것이 우리 당에서 활동하는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분, 당사자, 수사 당사자로서의 두 분의 관계에서는 한 분이 옳고 한 분이 틀린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뭐 입장 정정을 서로 하시고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마 좀 본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고 우리 당선인은 수사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억지로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저는 모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를 억지로 접점을 찾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준석 대표 이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다음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